자, 이번엔 서인총고 매일수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4점만 해설을 좀 할게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있는데 플러스 a 있으니까 1로 조립제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해보면 마이너스 a 하시고 1, 1, 6 a가 나오고 a에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쟤는 x-1에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는 0이 되겠고,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x는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인 경우입니다. 그럼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x가 1이 중근인 경우에는 7 플러스 a가 0이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7 나오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제곱에 플러스 6x 더하기 a,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지는 경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a가 9가 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2번에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55번입니다. 얘도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2k가 있고 여기 k 있으니까 2로 한번 지워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립제법 한번 해보면 2에다가 저 위에 1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k 플러스 8에 마이너스 2k였죠. 자, 그럼 해보면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에 k, 2k에 0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0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했는데 여기에서 x는 2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태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x제곱 빼기 4x에 플러스 k는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f의 x라고 한번 해보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게 되겠고,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겨먹겠죠. 근데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은 2보다 큰 거 하나, 2보다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가져야 되겠네. 근데 문제에선 뭐라 그랬냐면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방금 이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갖는다 했는데 아까 x는 2라는 실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베타여야 될 거고 여기 알파, 감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베타가 2인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감마였던 얘기고 요게 베타였다 이 얘기네. 근각에서 써볼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감마가 4여야 되고 알파 곱하기 감마가 k입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게 지금 이러한 등식을 만족을 한다 했어요. 대입해보면 2 알파 플러스 2가 2 감마니까 알파 플러스 1이 감마가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감마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서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 알파에 플러스 1이 4인 거니까 넘어가서 알파의 값이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대칭이잖아요. 여기가 감마였는데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요 두 칸 사이 간격도 2분의 1 돼야 돼. 따라서 감마의 값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물어본 건 k 값이니까 알파 곱하기 감마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4분의 15가 되겠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엔 56번입니다. 지금 공통 부분이 등장을 했으니까 치환을 좀 해줄게요. 얘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제곱에 플러스 10t 플러스 16은 0이 되겠고 2랑 8로 인수분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8 되거나 이러겠네. 자,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 등장을 다시 하겠고 지금 2x제곱 더하기 kx
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0이랑 2x 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8은 0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와요. 자,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 돼야 된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최대 두 개까지 나올 건데 얘네들이 각자 중근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중근이 다른 경우가 있겠죠. 중근이 만약에 둘 다 같는데 중근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여기 8이라서 중근이 같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각자 중근 갖는 경우가 있겠고 얘 실근, 얘 허근 아니면 얘가 허근, 얘가 실근 이럴 수가 있겠네. 각자 케이스를 좀 분류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둘 다 중근을 갖는 경우인데 계속 판별식 봐야 되니까 판별식 두 개 먼저 써놓읍시다. 얘는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 2, 8이 16 이쪽 판별식은 D2 k의 제곱 마이너스 8, 8이 6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중근이야. 그럼 k제곱이 16이면서 동시에 64여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이죠.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개 0개.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커야 되고 k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16보단 크고 k의 제곱이 64보다 작아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라 그랬으니까 k가 5부터 6, 7까지 갑니다. 세 번째, 만약에 빵개 두 개면 k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에서 k의 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k의 제곱이 16보다 작으면서 64보다 커야 되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네. 따라서 자연수 k가 5, 6, 7이 되겠고 원하는 합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지금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x는 1이라는 애를 대놓고 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특이한 점이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81 나왔대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요 자리가 요 괄호 안이 순허수여야 된다는 소리네. 순허수. 자,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가 1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 해볼 건데 당연히 이거랑 동떨어져 있는 저거 감마부터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기 귀찮으니까 저 위에 있는 거를 좀 데리고 옵시다. x 빼기 1에 x제곱 ax 더하기 b 요게 0입니다. 자, 그러면 감마가 1이면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 보니까 근거에서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알파 베타가 b 나옵니다. 자, 그럼 저기다 대입했을 때 이 알파 더하기 이 베타면 요거의 2배죠. 요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감마가 1이야. 빼기 1 제곱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랑 b가 실수라 했거든요. 그럼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마이너스 81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겠네. 따라서 알파 아니면 베타가 1인데 알파 베타 이름만 바뀐 거니까 그냥 알파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서 이제 베타하고 감마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 요게 마이너스 a일 거고 베타 감마가 b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있었던 식 2알파 더하기 2베타에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 마이너스 81이 됩니다. 근데 알파가 1이었기 때문에 2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81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요 안에서 순허수가 나와야 돼요. 순허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실수기 때문에 결국 위쪽에 허수가 등장한다는 소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베타랑 감마는 허근입니다. 허근. 허근이면 반드시 켤레겠죠. 자, 그러면 베타라는 애를 P 더하기 QI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감마를 P-Q의 I라고 둘 수 있겠고, 그대로 대입해봤더니 2에다가 2베타 2P 더하기 2QI 빼기 감마
플러스 qi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간단히 좀 해보면 p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3qi가 됩니다. 자, 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81 나와야 돼.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니까 p의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되고 9i나 마이너스 9i를 제곱했다는 소리니까 여기에서 q는 뿔마 3 나오겠네요. 뿔마 3. 그러면 두 허근이 마이너스 2 더하기 3i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됐네. 뭐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 물어봤으니까 그냥 대입해도 될 것 같아. 그럼 4 더하기 알파죠. 씁시다.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 자, 이거 써보면 4랑 알파 더하래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베타를 해보면 아까 베타 어디였어? 뭐 요거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4를 더해. 그러면 2 더하기 3i, 감마에다가도 4를 더해.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네. 근데 봤더니 얘네 둘이 또 켤레야. 그러면 곱하면 제곱의 합 4 더하기 9, 13 나오겠고 13에다가 5를 곱하니까 정답은 65가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이번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1알파 1알파 베타를 가진대요. 이때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 얘기했고 a는 그냥 상수랍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랑 뭐 계속 이제 비슷한 상태인데 1이 어디에 근일지를 몰라. 1이.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a가 그냥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저기 있는 방정식은 x-1에다가 x제곱에 플러스 1 빼기 3a x 더하기 4 그리고 0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 a를 1로 놨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겠죠. 근데 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요. 허근. 그럼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조건이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엔 a가 1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고 알파 베타 중에 뭐라는가 여기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 있다는 이야기겠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그대로 데리고 와 봅시다. 그대로 데리고 와서 는영 요 방정식의 근 중에 x는 1이 나와야 된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1하고 4를 더해서 5에다가 1-3a 얘가 0이 돼야 되겠고 3a가 6이니까 a가 2면 되네. 자, 그럼 a는 2를 다시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보면 x-2에 x제곱에 지금 2가 들어가면 여기 6이니까 마이너스 5x죠.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에 빼기 1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해서 근이 2랑 1이랑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1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2랑 4가 되겠고 곱하라 그랬으니까 3번에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이번엔 3차 방정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자, 이 친구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다는데 뭐 알파랑 베타랑 감마 있다라고 할게요. 세 근을. 그러면 얘가 실근이면 요거 두 개가 이제 허근이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했더니 5가 된답니다. 베타 감마가 5가 되었대요.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런 3차 방정식인데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이게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알파 너튼가 베타 너튼가 감마를 넣어서 0이 나와야 돼. 그 얘기는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P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는영하고 싶으면 이 괄호 안이 알파, 베타, 감마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안에 들어있는 거 3x 빼기 1이죠. 이 3x 빼기 1이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가 되면 되고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 x라는 애가 알파 더하기 1 나누기 3 베타 더하기 1 나누기 3 감마 더하기 1 나누기 3 요거 세 개가 근입니다. 근데 애초에 알파가 얘가 지금 실근이었잖아요. 알파.
그러니까 실수에다 1 더하고 3으로 나눠봤자 얘는 여전히 실근이야. 그럼 결국 여기가 허근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근이 0이 됩니다. 그럼 실근이 0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쟤네 둘인데 저거 두 개 더해달래. 3분의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감마 더하기 1 통분하면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 나누기 3이고 그게 지금 2라 그랬어요. 그럼 6에다가 4가 되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가 4면 되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4야. 좀 끌고 올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1에 베타 더하기 감마가 4. 그 다음에 아까 조건 가해서 베타 감마가 5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px가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인수 형태로 작성해보면 p의 x는 x 더하기 1에 두 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곱이 5니까 플러스 5 하면 되죠. 자, 얘를 전개했을 때 x 3승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정벽 믿지 마시고 양변에 1 대입합시다. 그러면 2 곱하기 6에서 4를 빼니까 2가 되고 얘가 4예요. 여기 우변에 또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1 넘겨주시고 우리가 찾는 정답이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번엔 60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실근을 갖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답니다. 근데 알파랑 감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게끔 하는 모든 a들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도 뭐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a 제곱이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0이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0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만 좀 미리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줘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겠고 대소가 일어나됩니다. 이렇게 되는 a 값의 합을 물어본 건데 알파랑 감마가 곱이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자, 누가 누군지 몰라. 자, 그래서 이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지, 그러니까 얘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저 마이너스 1이 누구인지 케이스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감마랑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감마가 4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또 무슨 조건을 내걸었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크기순이래. 그럼 지금 마이너스 1하고 4는 일단 대소는 만족하죠. 자, 일단 확인이 됐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은 이 알파는 여기서 나온 근이야. 따라서 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데리고 올게요. 이 친구는 0. 이 방정식에서 베타랑 감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4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대입하시면 16-4a의 제곱 빼기 4a에 더하기 4a예요. 그러면 4a는 죽을 거고 a제곱이 4가 돼야 되네. a제곱이 4. 그럼 a가 뿔마 2 중 하나인데 누가 될지 모릅니다. 또 케이스 분류. a가 2라고 합시다. 그럼 x제곱에 빼기 지금 4 더하기 2니까 6x가 되고 플러스 8은 0 나오죠. 그럼 여기서 x는 2하고 4가 나오니까 베타가 2가 되면 되네. 감마가 4였으니까. 그럼 이거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럼 a가 2라는 거는 괜찮은 값인 거야.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 합시다. 그러면 x제곱에 지금 몇다 대입하는 거예요?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에서 2가 빠지니까 빼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0 나오네.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x가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감마는 나오는데 베타가 이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이 베타가 마이너스 2? 이거를 만족 안 하지 않나?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알파는 베타보다 작아야 돼. 이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은 기각합니다. 끝났고 두 번째,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한테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니까 저 뒤에 있는 애 그대로 갖고 옵시다.
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알파하고 감마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알파랑 감마가 아까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근각에서 쓰면 4a죠.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와. 확인만 해보면 x제곱에 지금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죽고 마이너스 4 0이 되면서 x가 뿔마 2 나옵니다. 그러면 작은 게 알파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감마가 2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알파 제일 작고 그 다음 베타 감마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 이번엔 감마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방정식에서 이번에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요. 근데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알파가 이번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이 방정식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6 플러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a니까 또 0이죠. 그럼 얘는 둘이 죽고, 실수 a 제곱이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이게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마지막에 모든 a 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a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거 두 개 더하시면 1번에 1이 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지금은 이차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두 개를 곱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걸 좀 배웠어요. f의 x가 요즘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아무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그러니까 y는 ax제곱이라 합시다. 그럼 이걸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a의 x-p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거 배우죠. 만약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뭐 더하기 q 이거 하고 해서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을 이제 공수2의 도형에 이동해서 하겠지만 어찌됐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을 이동하면 x 대신에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요. 그럼 결국 얘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식이 되겠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해보면 요런 식은 기존에 있던 fx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동. 그러니까 좌우로 p만큼 이동했다. 이 얘기가 되는데 요걸 이용해서 좀 풀어볼 겁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fx가 임수분해가 돼. 1하고 5. 자, 그래서 그놈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요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 fx 해서 1하고 5랑 만납니다. x축에서. 자,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x-k가 될 거고 k만큼 이동했으니까 k가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절편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 해설 좀 잘해보세요. 여기가 k가 됐을 때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입니다. 그러니까 이 g 안에 들어가는 애가 이동량을 결정하고 얘랑 얘를 곱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x축이랑 두 점 만나고 얘도 x축이랑 두 점 만나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곱한 거는 결국 f의 x에 f의 x-k는 0을 푸는 거잖아. 그러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f의 x가 0이거나 f의 x 빼기 k가 0이거나 이걸 풀어야 돼. 그럼 결국 각각의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 그 서로 다른 지점들의 x 좌표들을 개수를 세서 gk를 하자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 중에 이 4개의 값 중에 겹치는 게 없으면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gk가 4가 되는 거예요. gk가 4 해서 지금 두 개의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놈, 하나는 이놈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g 안에 들어간 게 이동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fx를 k-7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되고 얘는 k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엔 저 두 개를 좀 그려볼 건데
생각을 잘 해봅시다. 이동을 2번 시켜야 되니까 2개 갖다 놓고 첫 번째는 이동량을 k 빼기 7로 준 경우입니다. k 빼기 7만큼. 그러면 뭐 이동된 식이 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k 빼기 7만큼이 더해져야 되니까 여기가 이 왼쪽 끝이 k-6 되겠죠? 1에다가 쟤를 더했으니까. 그럼 보면 지금 여기 4칸 차이야. 4칸 차이. 여기서 4만큼 더 가주면 되잖아. 그럼 결국 이쪽 오른쪽 값이 k-2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 이동량이 k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이제 k 플러스 1을 또 왼쪽에 더해. 그럼 여기 k 더하기 2 되겠지. 또 4칸가? 그럼 k 플러스 6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상태가 됩니다. 요런 상태. 해서 뭐 식이 또 뭔가 있을 건데 어쨌든 요거 2개 곱해서 실근 개수 카운트하고 요거 2개 곱해서 실근 개수 카운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랑 얘네 둘 이렇게 관계를 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g에 k-7 더하기 g에 k 플러스 1을 해서 6 나오는 상황을 봐야 돼.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진짜 동떨어져 있어. 그럼 4개 생기죠? 이러면 내가 4야. 그럼 얘 2 돼야 되지. 얘가 2가 되려면 지금 얘하고 실근 개수가 서로 다른 게 2개 나와야 되는데 각자 2개씩 갖는단 말이야. 각자 2개씩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나오려면 얘가 이동해서 이렇게 완전히 겹쳐줘야 돼. 이렇게 겹쳐줘야 그래야 1개, 2개밖에 안 나오겠죠. 얘랑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실근의 개수가 2개부터 4개까지 된다는 이야기니까 각각의 케이스를 다 봐줘야 돼요. 첫 번째, g의 k-7이 2라고 하고 g의 k 플러스 1이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둘을 데리고 와서 봤을 때는 실근이 2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갖고 옵시다. 갖고 와서 가운데 거 버리고 요거 2개를 봤을 때는 실근이 4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윗줄에서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오려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얘가 일로 와서 이렇게 겹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k-2하고 5하고 그럼 이 경우는 k의 값이 7 나오겠죠? 그럼 7 나왔을 때 밑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얘가 9하고 13이 되는 거니까 이거 4개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2개, 여기서 4개 나오니까 조건 만족이 되겠죠. k가 7인 거 하나 찾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g에 k-2 얘가 k-7이죠. k-7이 4가 되고 g에 k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를 재탕을 좀 합시다. 지금 k-6이랑 k-2는 이제 4개를 가져야 돼. 왜? 여기서 4개 가지니까. 그럼 이번엔 이 아래쪽에서 2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k 플러스 2가 1로 가서 겹치고 k 플러스 6이 1로 가서 겹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k 플러스 2가 얘가 1이니까 이때는 k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래서 밑에서 2개 겹치고 위에서 4개 나오니까 2개, 4개 더해서 6개.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면 둘 다 k 빼기 7하고 g에 k 플러스 1하고 요게 둘 다 이제 3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데리고 와봅시다. 쭉 데리고 와볼게요. 왜 이래? 쭉 데리고 옵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2개가 다 3개씩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 중에 얘가 커요. k 빼기 2하고 k 플러스 2하고 얘가 크지. 그 다음에 k 플러스 2하고 k 플러스 6하고 얘가 큽니다. 심지어 여기 4칸 k-2랑 k 플러스 2조차도 4칸
얘하고 얘조차도 4칸 차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3개씩 나오려면 이런 상황이 딱 나오면 되겠죠. 기가 막히게. 자, 그려볼게요. 얘가 하나 있고, 어차피 간격이 전부 다 4칸 차이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한 개씩 겹치는 거야.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게 4씩 차이 나잖아. 4씩 차이 나고 얘도 4 차이 나. 근데 얘랑 얘도 3개 나와야 되고 얘랑 얘도 3개 나와야 돼. 그럼 1하고 5가 이렇게 가운데에 끼시고 k-6 나머지 크기 순으로 k 빼기 2 k 플러스 2 여기가 k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와주면 완전히 딱 3개씩 나오죠. 해서 얘네 둘 봐도 3개 1개, 2개, 3개 나오고 거꾸로 얘하고 얘를 봐도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k-2가 1이면 되니까 이 경우는 k 값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3개의 케이스를 우리가 조사했는데 나온 k 값이 7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왔어요.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모든 k 값의 합입니다. 해서 요거 3개 더해 주시면 답은 9가 되겠죠.